자, 안녕 얘들아, 좋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영양 관련 단원 이론상으로는 마지막 수업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보고 함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옆에 교과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 잠깐 스탑하시고 교과서와 프린트 옆에 준비하고 수업을 듣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14번 프린트, 그 다음에 교과서는 48페이지를 펴고 같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청소년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제목을 함께 보면은 자, 왜 청소년기에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할까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1학기 제 1단원부터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일단 우리 청소년기는 자, 성장 급등기이죠. 자,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인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학습량 또한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영양소의 섭취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9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이라고 써 있는데 자,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성장 급등기이다 보니까 뼈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가 필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무기질. 자, 어떤 게 있었지? 칼슘. 자, 칼슘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요. 필요량이. 그다음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이 있었죠. 자, 비타민 D. 자, 비타민 D의 필요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구성해주는 또 하나 단백질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활동량이 증가한다. 자, 활동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에너지 섭취 필요 증가하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 에너지 발생 영양소가 뭐라고 했었지? 자,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겹죠. 자, 탄단지가 있었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 열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하는 비타민이 있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티아민과 리보플라빈. 자, 얘들아, 티아민은 비타민 다른 이름이 뭐였지? B1이었죠.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였습니다. 우리 각각 다른 이름도 선생님이 다 알아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면 더불어서 비타민 B1과 B2의 필요량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같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왜 뼈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길어지면 뼈가 성장하면 거기에 근육도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근육 속에 혈액의 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액량도 증가하고 자, 그래서 근육과 혈액량의 증가에 따라서 자, 근육과 혈액을 구성시켜주는 단백질, 철 자, 이 두 가지의 필요량도 증가하게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조금 아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은 비타민 D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칼슘이 아닌 자,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은 어떤 거였지? 비타민 자, 기억하실까요? 비타민 C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다시 48페이지로 잠깐 돌아갈게요. 자, 여튼 우리가 자, 청소년기는 성장 급등기이고 뭐 활동량, 뭐 학습량 증가하니까 모든 영양소를 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쵸? 뭐 단백질, 칼슘 중요하죠. 이 시기 때. 그러면 균형 잡히게 먹긴 먹는데 그럼 얼마만큼, 양쪽으로는 얼마만큼 섭취를 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겨야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한국인이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들의 적정 섭취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요.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프린트 14페이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1호 교육과정의 각 출판사,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이 있는데 교과서를 선생님이 다 가지고 이제 계속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1호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내용이 다른 모든 출판사들에선 다 제외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할게요. 영양소 섭취 기준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 아까 했지만 여러분들은 요것만 일단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영양소 섭취 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또 4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자, 아마 쭉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려울 거예요. 그쵸? 물론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살짝 패스를 하는 걸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영양소 섭취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의 적정 섭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얘들아 지금 우리 청소년기 남자와 여자 두 부류만 지금 났는데 성인은 빠져 있는데요. 각 연령대별로 원래는 더 많겠죠. 위아래로 각 연령대별로 또 성별에 따라서 각각 뭐 에너지, 단백질, 수분 등등등등등등 모든 영양소들의 적정 섭취량을 제시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한다. 거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어떤 영양소는 뭐 충분 섭취량, 어떤 영양소는 평균 필요량, 어떤 영양소는 권장 섭취량에 따라서 뭐 제시를 했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일단 영양 섭취 기준은 각 영양소에 대한 하루의 적정 섭취량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일단 개념을 잡아 놓으신 후에 우리 3학년 때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내용 수업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 또 살짝 다시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는 여기까지만 그냥 알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갈 내용이 다시 페이지 넘겨서 자 49페이지의 중간 부분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식생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 방과 후 활동이나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잠도 모자라고, 또는 부적절한 식사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식생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학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여학생은 외모에 굉장히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우리 대중매체에서는 약간 좀 마른 사람을 날씬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날씬하고 너무 정상적이고 예쁜데 본인이 살이 많이 찌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식생활 문제들이 있는데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표적으로 아침 결식. 자, 아침 결식은 여러분들 아침 잘 먹고 오나요? 우리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생길까요? 일단 우리가 공복의 상태로 이제 학교에 오게 될 것이고, 공복 상태로 학교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탄수화물 설명했을 때 우리 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오로지 무엇만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었지? 포도당,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니까 뇌로도 당연히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결식을 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아침은 정말 시간이 없어 좀 못 먹고 올 것 같다, 좀 한상 차리고 먹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최소한 뭐 시리얼이라던가 뭐 우유에 빵, 밥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을 먹고 학교에 오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침 결식이라는 식생활 문제가 많이 보이고요. 청소년들에게서.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고, 자, 또 어떤 식생활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들 인스턴트 식품, 우리 지난 시간 생각난 김에 우리 과제 냈었죠. 생각나시나요? 정크푸드? 그 보고서 안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 패들렛으로. 자, 인스턴트 식품이란 라면이나 햄버거, 피자 등 짧은 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저장이나 휴대가 굉장히 간편한 가공식품,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 할 수가 있죠. 뭐 솔직히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너무 싫어해, 안 먹는다, 그럼 너무 좋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먹긴 먹는다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러한 식품들은 염분,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자, 에너지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그런 좋은 영양소의 함량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만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그다음에 안 좋은 생활 습관병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식품은 여러 가지 뭐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선생님 가르쳤던 여학생들도 점심을 안 먹어요. 뭐 고구마로 때운다라던가, 뭐 달걀로 때운다라던가, 아니면 아예 먹지 않는다라던가. 자, 우리가 글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좀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게 금방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 식습관들은요, 몸에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어느 순간은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식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무리한 다이어트, 잘못된 다이어트와 또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섭식 장애는요, 자, 식품 섭취 행동에 관련된 장애. 쉽게 말하면 병이에요, 병. 자, 대표적으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는데, 거식증은 말 그대로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거식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당연히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서 신체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거식증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난 5월 미국에선 거식증에 걸려 몸무게가 18kg밖에 되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활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단역 배우였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성 파로크. 37살 파로크는 지난 5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Hi, my name's Rachel. I need your help. I'm suffering from an eating disorder. 키 173cm에 몸무게는 18kg. 57kg이던 몸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거식증에 걸리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10년 전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 시작한 다이어트가 화근이었습니다. 병원들도 치료를 포기할 만큼 파로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I need your help. We need your help. 죽음 직전까지 몰리자 파로크는 공개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네티즌들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3천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줬습니다. 5달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파로크는 예전의 모습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I was finally treated with respect and I didn't know that I deserved it. 아직 홀로 걷지 못해 남편의 부축을 받아야 하지만 파로크는 거식증을 예방하고 환자들을 돕는 사회 운동가로 나섰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말랐다고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음식 먹는 걸 거부하게 되는 또 하나의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폭식증은요, 말 그대로 음식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서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근데 많이 먹고 나서 어떻게, 자, 구토를 유도하는 거죠. 손을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열심히 이제 먹는 즐거움은 다 챙기고 난 뒤에 어떻게 다 토해버리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잦은 폭식과 잦은 구토는 당연히 식도와 위를 손상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아 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감도 떨어질 뿐더러 자존감도 극도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폭식증도 이것도 병이에요. 그죠?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이게 자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병원을 찾으셔야겠죠. 이 폭식증 같은 경우는, 거식증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쵸? 안 먹으니까. 근데 폭식증 같은 경우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 체중에 보이는 그런 친구들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외모지상주의나 너무 깡마른 사람이 미녀 또는 뭐 날씬하다 뭐 이런 그런 고정관념들 또는 잘못된 관념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선생님이 프린트에 섭식장애 지금 하나, 자 거식증 하나, 그 다음에 폭식증 둘, 자 하나를 더 써놨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마구먹기 장애가 있어요. 마구먹기 장애. 자 마구먹기 장애와 여기 써있는 폭식증, 자 공통점은요, 한꺼번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폭식증은 어떻게 먹고 나서 다 토해버리는 그런 거고, 마구먹기 장애는 그냥 마구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마구 먹기만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하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는 자책, 자기 증오에 빠지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마구먹기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좀 푸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장애를 가진 건 아니지만, 여튼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섭식 장애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이제 5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에서 각 식품군, 식품군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죠. 자, 이건 우리 2권 책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 거, 인스턴트 식품을 적게 먹도록 하고,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우리 트랜스지방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적당한 운동도 좀 하셔야겠죠. 그치? 매일 1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한다. 꼭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으니까, 여러분들 맨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게임한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신체 활동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아닌 음료는 적게 마신다. 선생님 아들이 음료수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걱정인데, 갈증이 날 때는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탄산 음료나 가당 음료는 당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죠. 자, 이 당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비만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자,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한다 해서 요즘도 불량식품 많이 먹나요? 자, 불량식품 여러 가지 유통기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량식품은 먹지 않도록 하고, 자, 내가 먹는 식품의 영양 표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유통기한은 어떤지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페이지는 아까 패스했던, 자, 이 50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교과서에다가 꼭 체크하셔서, 여기 부분 체크하셔서 총점이 몇 점인가, 그래서 한번 본인 각자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고, 우리 프린트 14페이지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볼까요? 프린트 한번 준비해볼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자, 같이 빈칸 한번 더 채워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란, 자, 우리나라 국민의 무엇을, 건강을, 자, 어떤 상태로 얘들아? 네, 최적의 상태로,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정답을 불러주기 전에 먼저 빈칸을 좀 채워보고 나서, 선생님 이 영상을 같이 이제 보면서 빈칸 채우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냥 빈칸 있는 상태로 선생님 말하는 걸 그냥 받아 적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할? 네, 섭취해야 할. 자, 무엇을 제시한 것? 영양소의 양을 제시한 것을 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건 아까 교과서에 있어서 정리를 해 놓기는 했는데 일단 패스한다 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빈칸을 또 선생님이 그냥 두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건강한 사람들의 50%를 만족하는 섭취량을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50% 평균, 네, 평균 필요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 97에서 98%면 거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일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값,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장 섭취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영양 섭취 기준은 권장 섭취량에 의거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권장 섭취량을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큼만 먹어도 된다 라고 해서 충분 섭취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의 섭취 수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한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상한 섭취량.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 라는 거죠. 예,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라고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이런 걸 뜻하는구나. 예, 요 내용만 그냥 알고 있도록 합니다. 자,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의 무엇과 활동의 증가로 무엇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일단 우리 성장을 해야 하죠. 자, 신체가 성장하게 되고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어떤 거? 네. 에너지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체의 성장, 자, 골격이나 치아나 혈액 등에 필요한,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단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단백질은 얘들아, 신체 조직 구성 영양소의 대표적인 거였죠. 단백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 만드는 거 뭐였죠? 철이었죠. 그렇죠? 뭐 골격 만드는 거는 뭐 칼슘, 치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무기질이죠. 무기질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에너지 발생 과정을 도와주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자, 티아민.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 금방 나오셔야 돼요. 티아민과 리보 플라빈. 자, 티아민은 뭐라고 했었지 좀 아까? 비타민 B1.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자, 비타민 어떤 거? 비타민 뭐였지 얘들아? 네, C였습니다. 자, C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자, 아침 결식 많이 하는 친구들 많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의 선호. 자, 문제점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져 있으니까 예, 적도록 합니다. 교과서에 네, 바로 51페이지에 51페이지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섭식장애 별표 하시고, 자, 첫 번째 1번. 폭식 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 등을 복용하는 걸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나왔죠? 폭식증. 자, 계속 자신이 뚱뚱하다고 느끼면서 신체가 쇠약해질 때까지 굶는 걸 뭐라고 했었죠?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거식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마구 먹은 후에 우울해하거나 자기를 증오하는 거.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었지? 네. 마구 먹기 장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확실히 밤 늦게 찍으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아, 네. 또 오늘도 영상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 영양소의 전체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거 할 거냐면 과제를 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타이포셔널이 기억하시나요? 자, 프린트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거에 대한 거를 과제 설명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업 마쳤고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이제 학교 오게 되죠? 우리 2학년들 너무 학교 안 와서 솔직히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집에서 자신과의 싸움 잘 하도록 하시고 너무 나태하게 늘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